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해서 세계가 다 나서서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북한과 미국은 비밀 접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왜 만났고 우리는 또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진행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북한과 미국은 만났습니다. 이 비밀 접촉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진행이 지금 안 됐죠. 안 된다. 안 되고 있다. 지금 사드 배치 방침을 발표하면서 중국, 러시아가 그 대북 제재 270 그 대회에서 사실상 빠져나갔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담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국방장관끼리의 연례 안보 협의라는 것도 했습니다. 거기서도 한미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이게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좀 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뭐 북한보다는 미국이 어떤 점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이 더 필요성을 갖고 있다. 지금 미국 현 정부는 아니고, 예. 현 정부는 이제 임기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 모색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예. 다만 미국의 싱크탱크나 그다음에 차기 정부를 구성할 그쪽 사람들은 이게 지금 오바마 때의 북핵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오히려 오바마 때 전략적인 데는 북핵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5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예. 앞으로 6번, 7번 하게 되면 이건 정말 곤란할 것이다. 그러면은 사전에 이걸 막으려면은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어떤 이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필요를 미국 측에서도 느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안은 북한이 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중간에 다리 놓은 사람들이 되게 북한을 자주 댕기는 사람들입니다. 예. 토니 남궁이니 리온 시가리니 이런 사람들이 다리를 놨겠지만 북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미국의 차기 정부를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고 미국은 미국대로 오바마 정부가 끝난 뒤에 북핵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모색을 하는 차원에서 만났다고 봅니다. 네. 차기 정부의 비전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민간 차원의 회동이다. 민간 차원의 대화다라고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것 같습니다. 민간 대화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반관반미라고 봐야죠. 우선 첫째 북한이 북한 대표들 전부 당국자들이고 북한은 민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민간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뭐 누가 나가든 다 당의 명령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미국 측에서 나간 사람들도 그냥 단순하게 그 학자나 대학 교수 전문가들이 아니고 과거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전선에서 북한과 협상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94년 제네바 기본 합의를 만든 로버트 갈루치, 예. 그다음에 2005년 9.19 공동 성명을 만든 조지프 디트라니 이런 사람들은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북한의 말을 소위 그 말의 숨은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아마 그들이 이제 돌아가면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걸 단순한 민간 차원의 대화라고 의미를 줄이는 것은 자기가 못하니까 예. 자기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 조지프 디트라니 육자회담 차석 대표했던 그 사람이죠. 예. 그리고 시걸 국장도 역시 동북아 안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사회과학원 그러니까 관료 출신의. 예. 시걸이 아마 그 다리를 놨을 거예요. 지난 10월 3일날 14 정상선언 몇 주년입니까? 9주년 그 행사 때 와서 그 연설도 하고 했죠. 예. 한국도 잘 알지만 북한도 잘 아는 미국 내 한반도 통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 측은 그렇다고 치고 북한 측에서 나온 지금 한성열 외무부성의 부상이죠. 그리고 장일훈 주 유엔 차석대사 이 두 사람의 성격은 어떤 성격들입니까? 한성열 씨도 지금 현재 들어가서 외무성 부상을 하고 있는데 예. 과거에 오랫동안 유엔 북한 대표부의 차석대사로 있으면서 미국과 꾸준히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 미국
통이고 미국 창구죠. 예. 북한은 넘버 1보다 넘버 2가 가끔 더 핵심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엔 대사보다도 차석 대사인 한성열은 뭐 미국 내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예. 지금 장일훈 씨도 지금 유엔 차석 대사로 있는데 그도 역시 많은 인맥을 지금 이미 구축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소위 쿠알라룸푸르 회의 이후에 북미 동향을 예의주시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런 반관 반민의 대화는 이제 정부 간 대화로 슬그머니 이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과거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대표적인 것이 뭐 꼭 반관 반민은 아니지만은 94년 북핵 위기 때 6월달에 예. 북핵 위기 때 당시에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선생 그때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지만 DJ의 권고를 받고 누굽니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어요. 예, 특사로 갔을 때. 그때도 미국 정부에서 그건 민간 차원이다. 우리는 전혀 관계 없다. 우리는 뭐 그에게 전혀 미션을 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딴소리를 했지만 그가 가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자 바로 미국 정부가 잘 됐다. 한국 정부도 그걸 받아라.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거기 못마땅했었습니다. 카드가 가는 것도 못마땅했고 그다음에 또 정상회담을 막바로 미국이 추선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는 것을 싫어했는데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받으라고 권고하니까 받았죠. 어쨌건 예. 민간 차원이니까 의미 없다, 미션 없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간단히 볼 일은 아니다. 예. 타이밍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선이 이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에 가 있는 이 시점에 꼭 만나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꾸려진 다음에 만나면 너무 늦는 건지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민간 쪽으로 내려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 슬그머니 보낸 건지 이 타이밍이 맞는 겁니까? 지금 저는 이 타이밍을 미국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10일 날 11월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도 할 것처럼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할 것처럼 제스처를 쓰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는 북한이 다른 타이밍을 노리고 있지 않나 하는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다른 타이밍. 예. 예를 들면 이제 11월 8일 같은 날 일을 벌려버리면 미국은 뭐 난장판이 되죠. 과거에도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하기 전에 2006년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에 장거리 미사일을 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아주 난장판이 됐었는데 바로 그런 걸 막고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저렇게 준비가 돼 있다면 협상 전략 차원에서 6차 핵실험 또는 7차 핵실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미국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말하자면 협상을 통해서 당신네들이 얻고 싶은 것을 미국이 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사고 안 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면 책임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 정부의 얘기가 통할 수 있는 뭐 지금 민주당이라는 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오바마 정부. 예. 물론 이제 디트라니는 부시 정부 때 활동했던 사람이지만 전직 관료라는 점에서는 현 정부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미국으로서는 이들을 활용해서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 더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눌러놓는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슬그머니 가는 걸 허용했으려고 봅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물꼬를 갖다 슬쩍 트거나 아니면은 대선을 위해서 북풍이 불지 않도록 관리 조정하는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분위기가 이렇게 대화로 가면은 그동안 초강경으로 대북 제재하겠다고 움직였던 거는 어떻게 됩니까? 좀 썰렁해지는데요? 그건 성동격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동격서. 소리는 이렇게 요란하게 지르지만 이미 지금 대북 제재는
중국 러시아가 슬슬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 전적으로 사드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뭐 기원 빠지고 있고 더구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유엔 제재가 지금 핵실험으로부터 지금 45일이 오늘 4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진전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재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는 한미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의 합의도, 그다음에 그 20일 날 끝난 한미 국방장관끼리의 연례 안보 협의회의 합의도 사실은 공허해진 거예요. 예. 그러면 강경 고수로 계속 가고 있는 성동격서가 아니라 계속 동쪽만 치고 있는 우리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그냥 가게 되는 건가요?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이제 소리는 그렇게 지를지라도 예.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한미 간에도 합의가 됐고 또 우리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쿠알라룸푸르 미북 접촉을 계기로 해서 미 차기 정부에서는 대화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대비를 해야 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플랜 B를 우리 외교부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플랜 B에서 이제 제일 걸리는 것은 예.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유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먼저 비핵화를 하고 그 다음이 평화협정이다라고 얘기하고 북한은 뭔가 평화를 보장해 줘야 핵 개발을 덜 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나오고 이 순서를 갖다가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자께서는 물론 사보셨죠. 장사는 안 하셨겠지만 물론 사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고 팔 때 파는 사람은 비싸게 먼저 부르죠. 일단 세게 부르고. 파는 사람은 뭐 싸게 깎으려고 그러고. 예. 이게 처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부르는 물건 값을 그대로 인정하고 흥정을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평화협정부터 해달라고 그러고 미국은 비핵화부터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가 엇갈리지만 이거는 결국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던 말 대 말, 예. 행동 대 행동. 그러니까 동시 그 행동이라고 할까 철저한 상호주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호주의. 그러니까 예. 처음에 나왔던 얘기를 그냥 스타팅 포인트로 생각하지 말고 예. 거기서 서로 흥정을 생각을 하면은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는 네. 생각이라고 저는 그래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야, 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서 미사일이나 핵실험은 계속하고 평화체제 어쩌고저쩌고 논의는 질질 끌고 하면서 실험을 계속하다가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 굳히고 그렇게 해서 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걱정이 들수록 예. 북한이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그런 협상을 아하.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은 뭐 직접도 했고 옆에서도 지켜봤지만은 북한은 대화를 하는 동안은 사고를 안 치거나 비교적 적게 칩니다. 예. 대화가 없는 동안 틈새 시간, 말하자면 대화 중간의 틈새 시간은 그것이 길어질수록 예. 북한의 협상 카드는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좀 귀담아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